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천기누설을 또 해드릴까 합니다. 이 천기누설을 너무 많이 해드리니까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누릴 자격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 천기누설을 하는 저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죠. 네.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참 특이한 점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 시장과 굉장히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선분양 제도죠. 분양이 선분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중시장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시장이 있습니다. 분양시장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처음 분양할 때 분양가가 정해지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시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해진 분양가를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장은 뭐냐? 일반 시장은 우리가 흔히 부동산 거래하는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양권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반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 부동산들이 거래가 되는 시장인 거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연관을 주죠. 이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분양시장은 거의 로또에 가깝죠. 로또 분양시장이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 로또죠. 제가 옛날에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을 하면서 낮은 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 시장이 나눠져 있는 것과 일반 시장이 하나인 시장에서 낮은 가격이 공급되는 것과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면서 마스크 가격이 막 뛰었죠. 그래서 정부가 무엇을 했냐? 정부가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 마스크라고 해서 정부에서 마스크를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약국에다가 정해진 가격으로 이렇게 쫙 풀었죠. 이게 일정 정도 지나니까 마스크 가격이 안정이 됐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이 된 거죠.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마스크는 단일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많은 양이 공급이 되니까 이게 시장이 안정이 돼버린 거.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그냥 일반 시장 딱 하나라면 분양가를 낮게 하는 게 다른 일반 아파트 가격을 낮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정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아파트 매물들도 가격이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낮은 가격으로 분양했던 게 분양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일반 시장으로 편입이 되면서 여기에 피가 붙어버리는 거죠. 특히 이 상황이 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서울인데 그게 왜 그러냐? 주변에 확실하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데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더 싸게 분양을 해버리면 얘는 이제 얘 가격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만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받으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올라갈 가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리되어 있는 분양시장에서 분양하는 게 싸게 되니까 얘를 서로 살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정부는 지금 이 분리된 시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는 걸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규제가 아니고 이게 부양책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을 좀 싸게 함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은 적어지지만 결국에는 이게 새 아파트가 되면 가격이 또 뛰기 때문에 여기서 이중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은 있지만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것 때문에
매물을 싸게 내놓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 재건축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됐을 때 이 옆에 있는 새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만 되면 무조건 얘는 로또 분양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없고 사업은 잘 진행되는 거죠. 문제는 조합원이 얻을 수익에 대해서 약해지는 부분만 자기들이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조합원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이잖아요. 이게 싹 새로 풀리는 거라면 안 사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미 갖고 있던 물건을 싸게 팔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 사는 사람이 약해지더라도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시장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게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양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양쪽을 견인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에는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냐 안 하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시장에 좀 더 안정화시키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높아진 분양가가 부담스러워야 돼요.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더 높아가지고 얘가 이제 더 오를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하는 물건을 사람들이 안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분양하는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안정화되게 돼 있어요. 그걸로 진짜 끝이에요. 게임 끝. 더 이상 상승세는 없습니다. 안 팔리는 물건이 생기는 것밖에는 지금의 올라가는 상황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매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9.13 대책, 12.16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들은 안 나왔죠. 그리고 12.16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풀어줬죠. 그래도 매물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엄청난 경제 위기로 갈 것이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은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내놓긴 했지만 다시 이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다시 지금 올라가는 듯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매물에서는 싼 매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지금처럼 상승세가 계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도를 싸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미분양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안 팔리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안 팔리는 물건. 그게 뭐냐? 미분양밖에 없습니다. 미분양이 나려면 가격이 비싸야죠. 싸면은 지금 보세요. 청약 열기만 봐도 몇십만 명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청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싼 걸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이 사람들이 살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미분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한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출발점부터 잘못 출발한 게 너무 지금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의 다 출발점부터 지금 다 틀려서 출발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특성,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특성,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 이 기본적인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엉터리 분석이죠. 그러니까 대책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시장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나? 지금까지는 좀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시장을 잘 분석해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거를 지향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폭등 상황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길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럼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정부에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부동산 특성,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제도,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서부터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